무더운 여름에는 이렇게 시원한 바람이 있는 곳이 참 좋죠. 예. 자, 오늘 하루 잘 보내고 이 저녁을 맞이했습니다. 잠깐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당신의 건강은 어떻습니까? 비롯한 고혈압, 당뇨병, 에이즈등 온갖 질병들은 여전히 세계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해마다 10만 명 이상이 새로 암 환자라는 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당신의 건강은 어떻습니까? 당신의 건강은 어떻습니까? 스트레스, 마다한 음주와 흡연, 불규칙한 식생, 계속되는 만호와 피로, 기술대로 지친 당신의 몸은 회복을 원하고 있습니다. 각종 암, 난,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당신과 당신 부족의 생명입니다. 지금 이 시간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과 당신 건강의 뭐라고요? 생명입니다. 건강입니다. 그래야지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인간이 앓고 있는 질병의 가지수가 몇 가지라고요? 지난주에 가르쳐 드렸는데 WHO 발표, 존슨 홉킨스는 36,000가지로 봅니다. 우리 민간에서는 질병의 가지수를 5만 가지로 봅니다. WHO 공식 발표의 질병의 가지수는 12,420가지로 발표했습니다. 이 많은 질병 중에 가장 흔한 질병은 무엇이라고요? 잇몸질환이라고요. 예, 성인의 70%가 잇몸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한번 걸렸다 하면은 고치지 못한 질병이 있습니다. 역사상 이 질병에 걸려가지고 나은 사람 없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광견병입니다. 급성 뇌질환인데 무서워해요. 바람을 무서워하고 소리를 무서워하고 물을 무서워해요. 사람이 공포에 질려서 죽습니다. 짧은 시간 내에 죽어요. 자, 그런데도 가장 최악의 질병이 있다고 하면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이 심하고 가장 잔인하고 두려우면서 정말 심각하게 삶을 파괴하는 이 질병이 있는데 그 최악의 질병, 가장 걸리기 싫은 질병, 노인들에게는 치매나 우울증, 암이 될 수가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치료가 어렵고 경제적으로 가장 부담이 되고 고통스러운 질병이 있다면은 그는 무슨 질병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현재 내가 앓고 있는 질병이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괴로운 질병이라고 볼 수가 있죠. 2, 3억짜리 벤츠 번쩍번쩍 승용차에 기스가 난 것과 나는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10,000원짜리 내가 산 오늘 이 구두에 기스가 난 것은 정말 상처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앓는 질병보다도 현재 내가 불편한 질병이 가장 어려운 질병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공식적으로 무섭고 두려운 병이 있다면 뭐라고요? 혈관 질환이라고요.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는 병, 막히면은 경화, 경색, 터지면은 출혈, 뇌출혈, 동맥 경화, 또 경색, 경색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경색이잖아. 질색을 하고 경색을 하고, 우리 몸이 질색하고 경색하면 큰일 납니다. 딱 막히면 뭐예요? 이제 피가 흐르지 않으니까. 터지면 뭐예요? 피가 흘러가니까. 그래서 오는 게, 막혀서 오는 게 중풍이에요. 터져서 오는 것도 마찬가지죠. 또 심장병, 이 큰 두 개의 질병이 바로 무서운 혈관 질환입니다. 왜 이 혈관 질환이 무서운가? 첫째, 예고 없이 갑자기 찾아와요. 유언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남겨진 결과가 처참합니다. 왜요? 머리는 그대로 살아있는데 몸이 완전히 마비가 되니 그처럼 사람이 비참할 수가 없지요. 한 행복한 부부를 잠깐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15년 동안 생활을 하면서 참 행복했어요.
두 아들을 낳아서 정말 잘 키웠습니다. 아들들이 얼마나 또 예쁘고 행복한 가정인지 이 두 아들이 씩씩하게 잘 자라고 그렇게 이제 성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자동차 학원에 가서 운전 교습을 하고 또 오후부터 저녁까지는 또 학원을 운영했어요. 아이들 가르치고. 자, 그날 출근하면서 설거지하고 있는 부인의 뒤에 가서 백허그를 하고 하루 잘 보내라고, 사랑한다고, 저녁에 보자고, 그렇게 출근을 했습니다. 자동차 이제 학원에 가서 이제 시내 주행 이제 연습을 이제 교습생에게 도왔습니다. 한참 1시간 정도 이제 운행을 했는데 30분쯤 운행을 하다 보니까는 잠들어 버렸어요. 그 잠든 게 아니고 심장 마비가 온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교습생은 그냥 잠자는 줄 알고 계속 운행을 했죠. 내려서 보니까는 생명이 이제 끊어져 버린 거죠. 장례식에 갔습니다. 갔더니 화장장에 가서 그 부인과 아이들 그 가족들 형제들이 얼마나 슬퍼하는지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제 한 줌의 제가 되어서 유골함에 사지가 나왔고 그리고 이제 낙골당에 이제 모시게 됐죠. 갑자기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는 게 바로 이 중풍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심장 마비입니다. 평상시에는 이 심각성을 모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중풍자는 좀 말이 불편하고 다리를 좀 절며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하죠. 이 정도는요 10% 20%밖에 안 돼요. 거의 80% 이상은 어디에 있습니까? 누워서 꼼짝 못하게 지내게 됩니다.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 가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몸에 욕창이 나고 서서히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내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처량해지면서 살 빠지고 희망이 빠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한 해 중풍병 진단자만 14만 명, 중풍병 발생자는 60만 명. 이제 이 쇼크 옵니다. 스트로크 오는 거죠. 왔는데 60만 명이 와요. 그런데 회복이 되는 경우가 약 한 45만 명. 큰일 날 뻔했죠. 그런데 14만 명은요 그대로 중풍 진단을 받습니다. 중풍병으로 한 5년 정도 평균 이제 꼼짝없이 누워 있다가 5년 만에 대부분이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중풍으로 죽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약 1만 4천 명. 참 잔인하고 끔찍한 게 이제 서서히 몸도 욕창이 나서 썩어 들어가고 대책이 없습니다. 2시간마다 한 번씩 이제 뒤지게 줘야 되고. 2025년 보건복지부 질병 통계를 보면은 한 해에 현재 우리나라에서 암 투병하는 그 사람 수만 273만 명이에요. 작년 통계입니다. 273만 명. 5천만 인구 중에 2,500만 명이 뭐예요? 암 환자예요. 20명 중 1명이 암 환자예요. 가정으로 치면은 뭐예요? 보통 한 가정에 4명으로 보면은 5가정 중에 한 가정에 암 환자가 있는 것이죠. 고혈압 환자 1,260만 명. 어마어마합니다. 당뇨병 환자 600만 명. 당뇨 전 단계가 1,500만 명이에요. 고혈압과 막상막하죠. 고인슐린증 청년 성인 3분의 2, 고지혈증 성인 절반 이상, 혈전증 35세 이상 대부분. 이런 질병의 나무가 맺힌 겁니다. 질병의 열매가 맺힌 거예요. 뭐의 문제예요? 뿌리의 문제입니다. 나의 문제입니다. 나의 무엇의 문제예요? 나의 삶의 문제예요. 나쁜 식생활 습관, 운동 부족, 또 스트레스 이런 나의 생활 습관의 잘못됨으로 이런 병이 열매가 맺혔으므로 병을 고치지 말고 뭘 고쳐야 돼요? 생활 습관을 고쳐야 돼. 이게 뉴스타트예요. 자, 이제 나를 고쳐봅니다. 서서히 나를 고칩니다. 이제 나를 고쳐 나가는 거예요. 가능합니다. 나쁜 식생활을 했다면은 이제 좋은 식생활로, 운동이 부족했다면은 충분히 운동을 하고, 스트레스 많이 받았습니다. 걱정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뭐 이제 좀 내려놓을 줄 알고 포기할 줄 알고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줄 알아야죠. 세상이 참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힘든 세상에 좀 웃자고 한 말인데 그 웃자고 하는 말을 심각하게 죽자고 덤비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와, 아니 웃자고 말했는데 심각하니까 그래서 조금 이렇게 좀 마음 좀 편하게 살자고 했는데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어? 이 싸가지 없는 거. 그게 너무 큰일 나는 거죠. 맑은 공기, 이야 이거 정말 중요하죠. 정상 체중 유지가 정말 이렇게 해서 나를 고쳐 나가면은 내 나무에 열린 이 질병의 열매가 어떻게 돼요?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이렇게 나를 고쳐가니까 어떻게 돼요? 맺힌 이 질병의 나무가요, 이 열매가 줄어들어요. 자, 줄어들면서 나를 계속 고쳐 나갑니다. 옛날로 가지 않습니다. 고쳐 나가니까 드디어 나무의 질병의 열매 대신 뭐가 맺혀요? 아, 건강의 열매가 맺히기를 여러분 박수로 기원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에 매가리가 없어갖고 2018년 한 해 중풍병 진단자가 11만 명이었네요. 그때는 여자가 더 많아요? 남자가 더 많아요? 남자가 더 훨씬 많습니다. 2022년 통계를 보니까는 12만 명의 중풍병 걸렸고 남자가 6만 6천, 여자가 5만 3천입니다. 이 중풍 오는 심장마비 오는 그 전 단계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고혈압이에요. 고혈압을 이제 이렇게 좀 이제 이렇게 측정이 되는 분들은 진짜 조심해야 돼요. 저도 지난 연초에 보니까 혈압이 막 130, 막 140, 때로는 막 150까지 올라가요.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다시 나를 돌아보고 식생활을 다시 철저히 하니까 다시 완전 정상으로 돌아오더라고요. 자, 고혈압. 40, 50대 고령자의 주범, 심근경색, 전신마비의 후유증을 남기는 뇌졸중, 그 뒤에 고혈압이 있다. 돌이킬 수 없는 합병증을 가져오는 침묵의 살인자 고혈압. 아주 치명적이고 대단히 심각한. 자,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고혈압 인구가 70억 인구 중에 약 10억. 와, 한국은요, 고혈압 인구가 1260만 명. 그야말로 이 세상은 뭐요? 고혈압 왕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잠깐 쉬어갑시다. 질문을 좀 드립니다. 혈압이 있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혈압이 있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없으면 죽어요. 혈당이 있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있어야 돼요. 적당히 있어야 돼요. 혈압 120에 이제 130을 올렸습니다. 정상을. 하도 많이 얘기하니까. 혈당도 140을 올렸어요. 이 정도는 정상이다. 높은 게 낮은 게 문제죠. 혈압도 혈당도 저혈압 오면 어떻게 돼요? 저혈당 오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쓰러집니다. 자, 고혈압이란 무엇인가? 다시 한번요. 고혈압. 혈압이란 혈액이 혈관 내벽을 잇는 압력을 말합니다. 예. 혈량이 많거나 혈관이 좁아져 압력이 높은 상태를 고혈압이라고 합니다. 혈압은 수축기와 이완기로 나뉘어 측정됩니다. 심장이 수축할 때 동맥이 받는 가장 높은 압력, 즉 수축기 혈압이 140 확 펌프할 때, 피를 다시 심장 쪽으로 쫙 빨아들일 때 90 이상이면 고혈압이다. 장기간 고혈압이 지속되면 혈관은 손상을 입게 됩니다. 혈관 손상, 약해지죠. 약해진 곳에 콜레스테롤이 쌓이게 됩니다. 지방 등에 침전물이 끼게 되면 혈관이 점점 그래서 경화가 일어납니다. 바로 저 부분이 막히든지 터지든지. 혈관이 좁아지면 혈액량이 감소하고 심한 경우 혈관이 터지기도 합니다. 야, 심장으로 가는 동맥이 막히면 심근경색, 심부전증 등 심혈관 질환을 일으킵니다. 당장 생명이 위험하고 뇌로 가는 혈관을 막으면 뇌졸중이 일어납니다. 뇌혈관, 뇌혈관이 터지면 뇌출혈을 일으킵니다. 혈압이 높을수록 합병증의 위험도 크다. 수축기 혈압이 정상인 사람의 합병증 위험이 1이라고 할 때 140에서 159 사이 고혈압 환자가 허혈성 심질환에 걸릴 위험은 2배, 180 이상인 경우 뇌출혈에 걸릴 위험은 무려 3~4배가 크다. 자, 그러므로 이 고혈압에 대해서 주의를 하고 신속히 대처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왜 고혈압이 생길까요? 다 아는 거지만은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왜 고혈압이 생깁니까? 간단해요. 어떻게 해요? 혈액이 빠르게 흐르니까 혈압이 높아지죠. 왜 혈액이 빨리 흐릅니까?
운동하면은 혈압이 올라갑니다. 그렇죠? 혈액이 빨리 흐릅니다. 왜 혈액이 빨리 흘러요? 혈액이 빨리 흐르는 이유가 뭘까요? 일할 때에도, 으쌰 힘을 줄 때에도, 화를 낼 때에도 혈액이 빨리 흐릅니다. 왜 혈액이 빨리 흐르나요? 지금 뭐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운동을 하면 에너지가 필요해요. 열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에너지와 열을 빨리 세포에서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려면 뭐요? 빨리 갖다 줘야 돼요. 뭘요?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뭘요? 산소와 영양소를 빨리 갖다 줘야 돼요. 긴급 사태가 발생했으니까 뭐예요? 그것에 빨리 영양소와 산소를 갖다 줘야 돼요. 그러니까 피가 빨리 흐를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고혈압이라 할까요? 고혈압이 아닌 건가요? 이것을 고혈압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피가 빨리 흐를 뿐이에요. 자,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안정기로 들어가면 혈압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운동을 할 때 혈압이 높아지는데 다시 휴식을 할 때 혈압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화를 냈을 때 혈압이 올라가는데 하다가 진정을 하고 나니까 다시 혈압이, 이건 고혈압이 아니에요. 고혈압은 뭐예요? 혈압이 높아진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그렇게 수치가 나올 때 이게 고혈압이에요. 예. 자, 피가 빨리 흐를 때 고혈압이고, 그 다음에 또요, 우리의 몸에는요 과유불급이란 말을 제가 참 즐겨 쓰기 좋아하는데, 많으면은 과유, 많으면은 불급, 모자란 것만 못하다, 그게 우리의 몸이에요. 자, 우리의 몸의 혈액량이 증가될 때 혈압이 또 높아집니다.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에 차가 많이 몰려들면 뭐예요? 차가 정체가 되죠. 지체가 되죠. 이게 고혈압이에요. 혈액량이 많으면 좋은 건가요? 좋지 않은 건가요? 피는 생명이니까 많으면 좋겠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70kg가 몸무게인 사람의 몸에는요 피가 10개가 있어야 돼요. 이 병으로 약 5리터 정도, 5000cc. 이게 딱 적셔 있어요. 피가 많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고혈압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피가 많아질까요? 피가 많아지는 이유는 짜게 먹으니까. 그 짠 염분 성분이 혈관 내에 혈액 속에 있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그 짠 성분이, 염분이 어떻게 돼요? 그 염분이 피를 더럽게 하죠. 그러니까 그 더러워지는 그 피 성분의 요인인 염분을 희석을 시켜야 되는 게 뭐예요? 물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혈액량이 어떻게 돼요? 혈장이 증가되죠. 혈장이 증가되니까 혈압이 높아지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고혈압의 원인은 혈관이 좁아지니까, 요 세 가지가, 혈액이 빠르게 흐를 때 혈압이 증가되고, 혈액량이 증가하거나 혈관이 좁아질 때 고혈압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 것, 혈액이 빨리 흐를 때 혈압이 높아지는 것은 문제가 안 돼요. 혈액량 증가되는 것도 큰 문제 안 됩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거예요. 혈관이 좁아지는 문제예요. 이게 중풍, 심장마비 등등을 이제 유발합니다. 자, 그러면 봐요. 왜 혈관이 좁아질까? 이 혈관이 좁아진다는 그 말은 혈관에 뭐가 많이 끼어 있는 거죠. 혈관이 좁아지는 그 이유를 좀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는 고혈압의 종류가 있어요. 첫째, 콩팥이 안 좋은 경우에 피가 깨끗하게 걸러져야 되는데 피가 걸러지지 않고 더러운 상태이니까 이 도로에 뭐가 많은 거예요. 이제 쓰레기가 많으니까 이제 차들이 제대로 달릴 수 없는 것처럼, 콩팥에서 피를 깨끗하게 걸러주지 못하니까는 피 속에 쓰레기가 많으니까 잘 흐르지 못해서 고혈압. 자, 혈압을 조절하는 우리의 뇌의 가장 가운데에 그 시상하부가 있죠. 그 시상하부의 뇌하 수체가 망가졌을 때의 중추성 고혈압도 가끔씩 있습니다. 집에서 혈압을 재면 정상으로 나오는데 병원 가시면 혈압이 올라가죠. 그런 경우가 많죠. 이게 시민성이에요. 그러니까 좀 쉬었다가 다시 재라고 하죠.
가장 많은 게 이제 본태성 고혈압인데 20년 전까지도 이센셔널 근원적인 고혈압 이렇게 이 말을 썼는데 지금은 이 말을 안 씁니다만은 그러나 이 단어는 쓰지 않지만은 이 그 내용은 지금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본태성. 이 본태성 고혈압이 뭔가 하면은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나이가 들면은 혈압이 높아지게 돼 있다. 이게 본태성이에요. 자,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본태성 고혈압, 이제 에센셜 하이퍼텐션이라고 했는데 나이가 들면 원래 고혈압이 된다. 원인은 모른다. 다 원래 나이가 들면은 늙는 것처럼 나이가 들면은 이제 고혈압이 온다. 그래서 뇌졸중도 올 수 있다. 사람이 출생 때부터 쭉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지나서 노년기까지 쭉 보면은 태어나면서는 대부분 다 120에 80 정상입니다. 어린아이 때도 정상입니다. 10대에도 120에 80 대부분 정상입니다. 20대까지도 괜찮아요. 근데 20대 지나면서 원래 조금씩 올라갑니다. 130에 90. 40대 조금 더 올라갑니다. 135에 90. 60대 140에 50 올라갑니다. 60대 이상 되니까 150에 90 쭉쭉 올라가. 이게 본태성 고혈압이다 이거예요. 이게 본태성. 나이가 들면은 대부분 다 혈압이 높아집니다만은 나이가 들어도 혈압이 젊을 때나 그때나 똑같이 120에 80인 분도 있을까 없을까요? 많아요. 우리 예배그린에 계신 어르신들 보면은 혈압이 높은 분도 같이 가끔 있지만은 대부분이 다 혈압이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본태성 고혈압이 아니라고요. 이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자, 그래서 분석을 해보니까 이렇게 본태성 고혈압이 된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은 맵고 짠 음식, 고지방, 고단백 음식을 평생 먹어왔으니까 혈압이 높아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지 않습니다. 제가 영어를 못하지만은 좋은 말이라고 써왔습니다. Long time, long lifestyle. long time, 오랜 세월 동안 나쁜 라이프 스타일, 그 나쁜 라이프 스타일은 맵고 짠 음식과 고지방, 고단백 음식, 쉽게 말해서 화식, 부드럽고 달콤하고 먹기 쉬운 음식을 맵고 짠 그 음식을 고지방, 고단백 음식을 평생 주식으로 습관해 왔기 때문에 long time, long life 스타일이 된 것이라고 분석을 할 때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혈압이 갈수록 나이가 들수록 높아지는 것이지 그냥 깨끗하게 음식을 먹었는데 높아질 일은 없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영상 보십시오. 자, 보겠습니다. 한번 큐. 자, 생활 습관성 고혈압이란 말이 맞습니다. 뭐가 아니고 본태성 고혈압이라는 말은 틀렸어요. 그래서 바꿔야 돼요. 무슨 고혈압? 나쁜 생활 습관성, long time long life style 생활 습관성 고혈압이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염증은 혈관의 어떤 자, 염증. 염증성 물질은 혈관 내기세포를 생산하며 자, 여기 염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제 맵고 짠 음식이 염증을 일으켜요. 특히 짠 음식은 염증을 일으킵니다. 왜요? 혈관의 벽을 이 염분 나트륨이 막 이렇게 쪼은다고 표현해도 괜찮을 거예요. 그리고 고단백 고지방 음식 자체가 이제 몸에 들어가서 너무 막 떠돌게 되면 남아돌게 되면 변질이 되어지거든요. 그 변질된 쓰레기가 또 혈관벽에 붙으면은 혈관벽에 그래서 염증 물질이 생기는 것이죠. 자, 염증. 염증은 혈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염증성 물질이 염증성 물질은 혈관 내기세포를 생산하며 혈관벽에 콜레스테롤 등의 물질이 쉽게 강화되도록 만든다. 또한 안정적인 상태로 쌓여있는 노폐물의 납을 얕게 만들어 잘 퍼지게 만들고 혈전을 만들어내 혈관을 막히게 한다. 결국 염증성 물질이 인후병을 발생시키고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혈관이 굳어져요. 혈관이 경화되어져요. 뭐 때문에? 맵고 짠 음식, 고지방, 고단백 음식을 오랫동안 섭취하게 되면 이것이 내 몸에 들어가서 세포를 수리하고 세포를 재생시키는 게 아니고 세포 수리를 방해합니다. 그러니까 세포가 상처를 입게 되죠. 그게 염증 물질이 생기는 거예요. 그 염증 물질이 맵고 짠 음식, 고지방, 고단백 음식을 먹을 때 우리의 몸에 염증 물질이 많이 발생하게 되고 그 염증 물질이 세포, 혈관
벽을 손상시키면서 손상된 그 세포 벽에 붙어요. 쓰레기들이, 콜레스테롤이. 그래서 경화가 오고 막히게 되고 터지게 되는 게 바로 이 맵고 짠 음식, 고지방, 고단백 음식을 오랫동안 섭취했을 때. 자, 그래서 쌓입니다. 이런 과잉 영양이 쌓이면 혈관은 점점 좁아지다가 어느 순간 완전히 막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막힌 곳이 심장이나 뇌라면 그것은 곧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죽음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 벌써 마칠 시간이 돼버렸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쯤 합시다. 이쯤 하고 대책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자, 봅시다. 자, 그래서 생기는 게 이제 동맥경화잖아요. 이 동맥경화, 이런 병이 맵고 짠 음식, 고지방, 고단백 음식 오랫동안 섭취해서 동맥경화가 발생하는데 시대혈관은 깨끗해요. 근데 갈수록 뭐요? 혈관이 이렇게 막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될까? 나이가 들면은 혈압이 높아진다. 혈압이 높으면은 얼른 어떻게 한다? 약을 먹어야 된다. 그 약을 언제까지 먹어야 된다?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된다. 여러분, 약 먹는 게 쉽습니까? 5년 정도 이제 저런 약을 먹게 되면은 부작용이 생깁니다. 첫째, 이제 위장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현대의학의 고혈압 처방은 뭡니까? 환자는 누구나 치료를 받아야 한다. 그 치료는 뭐이기 때문에? 위험한 병이기 때문에 매일 약 먹기를 두려워 말아야 한다. 이게 현대의학의 고혈압 처방의 전부입니다. 그 외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혈압 약은 이런 두 가지 성분이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혈압, 고혈압 위험인자인 영국으로 인해 늘어난 혈액량은 소변으로 배송함으로써 혈압을 낮춰준다. 고혈압 약의 정체가 이뇨제입니다. 동맥을 확장시키는 혈관 확장제입니다. 수축물질을 만들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효소 억제제, 대표적인 고혈압 약제. 자, 그래서 현대의학을 이렇게 어떤 화가가 표현을 했습니다. 열심히 마루 위에 떨어져 있는 저 물을 의사와 간호사가 닦아내고 있습니다. 밀대 걸레로 저 물을 이제 이렇게 적셔서 바켓에다가 이제 올려놓고 있습니다. 현대의학은 대부분 다 대증요법이다. 증상을 처리합니다. 몸에 열이 나면은 해열제를 먹습니다. 소화가 안 되면은 소화제를 먹습니다. 혈압이 높으면은 고혈압 약을 먹습니다. 증상 치료입니다. 네, 뉴스타트는 증상 치료도 중요하지만은 비약물요법, 저 마루에 물이 떨어진 이유는 뭐 때문에 마루에 물이 떨어졌어요? 수도꼭지가 고장이 나서 물이 떨어졌죠. 그러면 물 닦는 것보다도 저 고장난 수도꼭지를 뭐 하는 게요? 저 고장난 수도꼭지를 고쳐야죠. 그래서 수도꼭지를 고쳐서 물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게 잠가야죠. 자, 이것이 비약물요법입니다. 고혈압이신 분은 고혈압 약 안 먹으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약을 쭉 먹다가 깜빡 잊어버리고 한 번 안 먹었는데 그 한 번 안 먹은 것이 아달이 돼가지고 중풍 온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약을 먹어야 돼요. 그런데 고혈압 약도 먹지만은 비약물요법이 있으면 그 비약물요법을 쓰는 게 좋다는 전문가의 얘기를 좀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당뇨가 있습니다. 저도 고혈압이 있습니다. 저도 당뇨약을 먹어야 되고 고혈압을 먹어야 되는데 제가 저 자신한테 처방을 하려고 해놓으니까 처방을 못 하겠어요. 아하. 이 약은 이런 뜻이야. 저 약은 저런 뜻이야. 이 약은 몸에 들어가면 이런 뜻이야. 저 약은 몸에 들어가면 이런 뜻이야. 다 독이라 독들. 하여튼 그 대가가 무엇이냐. 그것이 너무 무섭기 때문에 약 때문에 오는 부작용의 비는 생각이다. 이렇게 판단이 있을 때 약을 우리가 쓰는 것이지. 비약물요법이 있으면 의심적으로는 비약물요법을 해야 됩니다. 참 양심적입니다. 그렇죠? 이 사람은 이런 의사가 있으면 병원은 아웃시켜요. 황성수 그 의사가 있었는데 그분이 병원에서 맨날 약은 처방 않고 현미 드세요, 채식 가세요 했다가 병원에 수비 안 되니까 잘렸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병원이 좋아할 리가 없죠. 하지만 건강을 먼저 생각하니까 자,
비약물적인 요법. 여러분 다 아시죠? 첫째 비약물적인 요법. 운동입니다. 운동해야 돼요. 잘 통해야, 운동하면 잘 통합니다. 1분 만에 전신 혈액이 순환되어집니다. 심장에 발생하는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한계혈관에 동맥경화가 발생하면 말혈관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HDL, 혈액 콜레스테롤이 피를 쌓아돌지 않도록 청소하는 혈관 청소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고단백, 고지방, 맵고 짠 음식을 많이 먹으면 LDL이 많이 발생되어져요. 저밀도 지단백, 간에서 이제 만들어지는 효소의 일종인데, 근데 HDL이 많이 만들어지면은 저밀도 지단백이 저질러 놓은 쓰레기를 HDL, 고밀도 지단백이 처리를 해줍니다. 언제 고밀도 지단백 HDL이 많이 나올까요? 운동할 때. 자, 보세요. 운동할 때. 남성과 여성 모두 좋은 콜레스테롤 HDL이 증가하면서 예. 혈압을 낮추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많이 걸을수록 HDL이 많이 나와서 혈압을 낮춰줍니다. 예, 그래서 걷는 게 중요하죠. 저렇게 쌓아놓은 노폐물들이 HDL이 증가하면서 저밀도 콜레스테롤 LDL이 쌓아놓은 혈관의 찌꺼기를 청소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래서 수도꼭지가 고쳐져서 물이 바닥으로 흐르지 않고 혈압이 조절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방법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걸음아 날 살려라. 맨발 걷기도 중요합니다. 운동 중요하고 맨발 걷기 할 때 이렇게 좋은 효과들이 가득한 게 맨발 걷기입니다. 맨발 걷기 여러분 정말 좋은 맨발 걷기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이 황토길 걷고 오늘 또 보니까는 저 맨발 걷기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인력들이 와서 그렇게 지금 건설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 맨발 걷기를 걷대. 이건 넘어갑시다. 그냥 이번 맨발 걷기에서 이런 병을 고친 분인데, 자, 맨발 걷기 하면은 어디예요? 대전의 계족산이죠. 참 아이러니하는 게 술을 팔아서 돈을 번 어떤 회장이 국민 건강을 위해서 이 사비로 이 계족산에다가 황토를 갖다 들이부어 갖고 맨발 걷기를 만들어 놓은 국민 건강을 위해서 참 감사하죠. 특히 황토. 여기다 황토를 아주 좋은 치료제로 소개를 합니다. 황토. 주거 문화의 시작으로 조상들의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재산입니다. 또한 뇌로부터 살아있는 생명체라며 대부분 옛날 우리 조상들이 초가집을 짓고 살았고 그 초가집 벽들이 대부분 다 흙집이지만은 또 굉장히 많은 경우에 황토집들이 참 많았습니다. 자, 황토는 좋습니까? 황토가 이렇게 좋은 거예요. 황토의 구성 성분 중 석영이라고 하는 이 석용 혹은 석영이라는 이 성분인데 이산화규소의 광물이에요. 이 이산화 광물의 구성이 황토의 대부분의 구성 성분이에요.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게 원적외선을 팍 품어줍니다. 원적외선이 우리의 몸에 쫙 침투가 되어 스며들면은 그 원적외선이 저 안에서부터 열을 만들어서 바깥으로 막 열을 뿜어내주는 거죠. 원적외선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그 모닥불 피우는 걸 좋아하잖아요. 한 뜨거운 여름에도 모닥불 피워놓고 이제 일일 캠프 오시는 분들 또 이제 가끔씩 제가 시간 나면은 저 하우스 체육관 옆에다가 모닥불을 피우잖아요. 무더운 여름날 모닥불을 쬐일 때 뜨겁지만은 시원해요. 뭐 때문에 시원해요? 바로 이게 원적외선이라고. 이게 이것이 혈액순환을 도와요. 고혈압에 도움이 됩니까? 황토는 고혈압에 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숯가루처럼 다공성 구조예요.
그래서 쫙쫙쫙 빨아들입니다. 뭘요? 나쁜 세균, 바이러스, 나쁜 물질들. 그러니까 숟가루와 거의 같은 정화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요 황토탕을 만들어 놨는데 잠시 보여드릴게요. 예. 어떤 분이 그랬다면서요. 아우, 다른 사람들이 발로 밟고 아우 더러워 지저분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 없애버려요. 그리고 요게 석영이라는 이 물질이 황토의 뼈대가 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알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특히 황토의 구성 성분 중에서 광물 입자 규소가 있는데 실리카, 규소, 알루미나, 철분 등이 있는데 이 규소는요, 황토의 규소 성분이 피부에 접촉되어질 때 이 규소 성분이 스며들어서 혈관과 뼈 구성에 도움이 돼요. 뼈 약한 분들, 또 혈관을 부드럽게 해준다면 알루미나라고 하는 이 성분은 흙의 기분인데 뼈대와 색감을 이제 이렇게 나타내는 것인데 황토의 뼈대, 황토의 색감. 황토가 빨간색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철분입니다. 철분이 산화 처리된 거예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 산화 처리 열을 막 뿜어내줘요. 열을 뿜어내서 이게 원적외 선열을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생리활성 성분이 다양한 효소가 저 황토에 가득해요. 카탈라제, 사칼라제, 프로테아제, 제는 다 효소예요. 디페놀, 옥시다제 이것들이 뭘 한다고요? 해독작용을 해요. 예, 독소를 분해하고 미네랄도 가득합니다. 심지어 25종의 풍부한 미네랄이 피부 사이로 싹싹싹 스며들어요. 수많은 미세 다공들이 습도 조절, 땀 냄새를 흡수하는 게 바로 저 황토예요. 성경에 황토가 언급되어 있을까? 직접적인 언급은 없는데 어떤 표현이 나오는가 하면은 이 아담을 흙으로 창조할 때 이 흙이 성경 원어로 보니까는 붉은 흙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을 창조할 때 진흙으로 창조했는데 요 불구스레한 차진 흙, 이게 약간 황토라고 할 수 없지만은 황토하고 비슷한 어떤 그런 성분이죠. 그래서 우리 에덴 요양병원에 황토길 있죠? 잘 만들어 놨어요. 예. 저 황토길 한 바퀴 돌면 7-80m 되잖아요. 요 이제 비가림 황토길 그 옆에 황토탕을 또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한 번씩 황토탕에 10분만 좀 담그세요. 그리고 빡빡 씻지 말고 대충 씻고 황토 성분이 발에 뭐예요? 그냥 묻어 있게. 빡빡 씻지 말고 황토 성분이 아까 좋은 거 봤죠? 내 발에 묻어 있으면 뭐예요? 숟가루 팩 하는 것처럼 황토 팩을 되는 것이죠. 이 무더운 여름에 이 황토탕을 땀 흘려 만들어 놓으신 두 분이 계시는데 우리 홍 장로님하고 우리 연영준 형님이 계시는데 여러분 박수를 좀 보내야 돼요. 손 들어봐요. 우리 형님. 예, 저분입니다. 이렇게 좋은 황토탕 완전히 이거는 치료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치료 기구를. 이게 하루에 한 번씩 좀 반바지 입고 가서 그냥 뽕 잡고 그냥 아기적 해서 좀 발을 10분만 담궈요. 담그고 그대로 씻지 말고 있잖아요. 그대로 나와서 말려요. 그냥 황토가 지금 마르도록 그렇게 햇빛 쪼이고 그대로 또 황토길 걸어봐요. 예. 자, 오늘요 있잖아요. 황토를 실은 큰 몇 톤짜리인가 40톤짜리 트럭이 우리 병원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요 4km 좀 황토길 내고 있잖아요. 이제 막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초 구조를 다 하고 이제 가운데 황토길 두 사람이 서로 교행할 수 있는 정도의 거리예요. 이제 모든 구조가 다 되고 황토를 좀 깔고 있습니다. 이제 한번 2주나 이제 8월 중순 정도 돼야 될 것 같아요. 8월 4일 이제 완공 예정인데 요 4km 황토길 남양주시에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이 좋은 황토길을 이제 내니까 진짜 걸어요. 그러니까 황토탕에 가서 발 10분 담그고 그대로 황토길 몇 번 걷다가 밑에 이제 그 시멘트길에 황토 묻으면 좀 보기 싫으니까 그대로 맨발로 올라가요. 저기를 4km니까 가는데 1시간, 오는데 2시간이겠네요. 그러니까 1km만, 2km만 걸어요. 그럼 왕복 한 2-3km, 1시간이면 되겠죠? 그래서 이 좋은 황토길을 이제 앞으로 여러분 잘 걸으셔서 이 좋은 공기 마시죠. 운동하죠. 맨발 걷기 걷죠. 얼마나 좋을까요? 자,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빨리
건강을 회복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저녁 준비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주무시겠습니다. 하나님, 무더운 이 여름에 땀 흘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치료에는 도움이 되는 열 치료의 계절이 되었습니다. 몸이 따뜻할 때 암은 싫어합니다. 몸이 따뜻할 때 혈액순환도 잘 됩니다. 내 몸의 치료력이 증가되는 이 무더운 여름을 감사합니다. 덥긴 하지만 이 더위가 내 몸의 열을 촉진시켜주고 좋은 치료열을 제공해주고 혈관을 확장시켜주고 혈액을 잘 흐르게 해서 아픈 몸 치유되어지는 이 저녁임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저녁 이 강의를 듣고 잠자리에 들어갈 때 숙면의 잠, 치료의 잠 잘 수 있게 도와주시고 잠자는 동안 우리의 몸의 세포가 많이 회복되고 치료되는 귀한 저녁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좋은 밤 안녕히 주무십시오. 감사합니다.